공자. 기원전 551년 중국 노나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공구. 훗날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담아 부른 이름이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어릴 적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배움을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사람답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고 전해집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는 춘추시대였습니다. 나라가 수백 개로 쪼개져 서로 싸우고 왕도 힘을 잃고 제후들이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던 시기였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힘이 곧 법이 되던 시절 백성들은 전쟁과 가난에 시달리고 예전의 전통과 도덕은 무너지며 혼란만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공자는 이 상황을 보며 마음 깊이 고민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 마음에 따뜻함을 불어넣을 길은 없을까? 공자는 결국 두 가지 핵심 가르침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다움, 인간의 따뜻한 마음.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내가 당하기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마라는 말로 잘 드러납니다. 질서와 존중의 규범. 사회가 혼란하지 않으려면 서로의 역할과 규칙을 지키는 예가 필요하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공자는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사람답게 살자, 서로 존중하자라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200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힘을 발휘합니다. 왜일까요? 이는 인간관계의 기본은 여전히 배려와 공감이기 때문이고, 예는 회사, 학교, 사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대개 예의와 존중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말은 고대 중국을 넘어서 현대 사회의 관계, 조직, 리더십 문제까지 통하는 보편적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오늘날에도 배려와 존중이라는 키워드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국제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힙니다. 하기시습지 불영여로. 옛날 공자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힌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이 말은 단순히 시험 공부나 지식을 쌓으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나서 그것을 꾸준히 반복해 몸에 새기는 과정에서 진짜 즐거움이 나온다는 뜻이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그대로 통합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책을 읽거나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지만 꾸준히 반복하며 익숙해질 때,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작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매일 조금씩 엑셀 단축키를 익히면 어느 순간 업무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영어 회화를 매일 10분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해외 동료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공자가 말한 배움의 기쁨입니다. 즉, 학문이나 기술은 단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반복하고 몸에 새기고 기쁨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 나의 것이 됩니다. 공자의 말처럼 우리가 꾸준히 배움을 이어가는 태도만으로도 삶은 조금 더 풍요롭고 직장 생활도 훨씬 즐겁게 바뀌게 됩니다. 기소불영, 물시여인.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옛날에 공자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 사이의 도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 짧은 한마디는 지금도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불리며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 상사가 늘 회식 때 늦게까지 부하 직원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본인은 즐겁지만 직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상사가 해외 출장을 갔다가 비슷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현지 파트너가 자기만 즐겁게 술자리를 이어가는 것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강요해왔구나. 그날 이후 그는 회식 시간을 줄이고 직원들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팀 분위기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어린아이는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가 아이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부모가 반대로 아이에게 엄마 아빠도 너한테 잔소리 들으니까 힘들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아이에게 하고 있었구나. 그 후 부모는 말투를 바꾸고 아이는 오히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길에서 누군가 억지로 광고 전단지를 손에 쥐어주는 경험, 누구나 불편하죠.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홍보할 때도 똑같이 강요한다면 결국 상대방은 나를 피하게 됩니다. 조금 더 배려해 필요하면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예의범절이 아니라 공감 능력의 출발점이고 배려의 기본이면 지속적인 관계를 만드는 힘입니다.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옛날에 공자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보다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그것을 즐기는 것이다. 어느 학생은 수학 공식을 외워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만 공부했습니다. 시험 전날 밤마다 머리에 우겨 넣었지만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학생은 수학 문제를 푸는 걸 퍼즐 맞추기처럼 여겼습니다. 정답을 찾을 때마다 게임에서 레벨을 깨는 듯한 재미를 느꼈죠. 그 결과 공부 시간이 즐거워졌고 성적도 자연스럽게 올랐습니다. 즉, 아는 것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하고 즐길 때 비로소 배움이 내 것이 됩니다. 한 직장인은 보고서를 해야만 하는 업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시간에 쫓기고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반면 다른 직장인은 보고서를 하나의 작품처럼 여겼습니다. 깔끔한 도표,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담으며 디자인하듯 즐겼습니다. 상사도 만족했고 본인도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일을 억지로 하는 것에서 즐기는 것으로 바꾸자 같은 업무도 전혀 다른 경험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동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금세 지쳐 포기하기 쉽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운동을 놀이로 즐깁니다. 음악에 맞춰 춤추듯 러닝머신을 뛰거나 친구와 점수를 내며 탁구를 칩니다. 이 사람에게 운동은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공자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좋아하라. 좋아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즐겨라. 진짜 배움과 성장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공부든 일이든 취미든 태도의 전환이 곧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3인행, 피리와 사언.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옛날에 공자가 제자들과 길을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장점을 보여주어 내가 본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단점을 보여주어 내가 반면교사로 삼게 한다. 한 신입사원은 늘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경력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저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 신입사원은 선배들의 일처리 방식을 보며 저렇게 하면 더 깔끔하구나 하고 배웠습니다. 결국 같은 회사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었던 것이죠. 한 스타트업 대표는 경쟁사 때문에 늘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경쟁자의 전략과 장점은 오히려 최고의 교재였습니다. 저들은 왜 고객에게 사랑받을까? 내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 그 순간 경쟁자는 단순한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비 오는 날 웅덩이에 첨벙 뛰어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옷 젖을 텐데 왜 저럴까? 하며 말리려다가 곧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은 즐거움도 놓치며 살았을까? 그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삶을 즐기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공자의 말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경쟁자는 나의 스승. 더 나은 전략과 태도를 배우게 한다. 후배는 나의 스승. 초심과 열정을 일깨워준다. 아이도 나의 스승. 순수한 마음과 즐거움을 일깨워준다. 즉, 누구든 나를 성장시키는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배움은 어디서든 흘러들어옵니다.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한 회사에서 5명이 모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자는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며 마케터는 고객 반응을 고려했습니다. 처음엔 의견이 제각각이라 다투는 듯 보였지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맞춰가자 결국 하나의 멋진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자는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태도였습니다. 반대로 다른 팀은 상사의 말이니까 무조건 따르자 하며 모두 똑같은 의견만 반복했습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였지만 결국 창의성도 활력도 없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소인은 같아지려 하나 조화롭지 못한 모습이었죠. 자의 말은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적용됩니다. 팀워크는 똑같이 생각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함께 어울려야 한다. 사회적 갈등은 해결 다름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다름 속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민주적 소통은 목소리를 하나로 강제로 맞추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할 때 진짜 화합이 생긴다.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공자의 지혜. 나는 배움을 즐기고 있는가? 나는 남을 존중하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